서울역 광장에 밤이 내려앉습니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구두솔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소년이 낡은 구두를 닦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 작은 라디오 하나뿐입니다. 서울역 광장의 바람은 저녁이 되면 더 얄궂게 매서워졌습니다. 구두를 닦던 소년 최인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 켤레 50원입니다. 잘 씁니다. 단호합니다. 그러나 그의 손놀림은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닦아낸 구두코에 스스로의 비친 얼굴이 어색하게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오자 매표소 옆 포스터판 아래의 소녀는 낡은 라디오를 귀에 대고 앉았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는 밤의 편지입니다. 오늘 그리운 사람에게. 말끝이 길게 흘러나오자 인수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종이 쪽지를 꺼내 떨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인수는 서울역 앞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약속했잖아요. 커지면 내가 먼저 찾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내지 못한 울음처럼 얇았습니다. 그때 구두를 맡긴 어느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꼬맹이, 라디오에 미련이 많구나. 그런다고 누가 와? 말은 짧았고 웃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다시 손. 구두솔이 반짝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 묵은 그늘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늘은 가난의 모양이었고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라디오 끝곡이 흐를 즈음 서울역 앞 노점의 김만수가 소년에게 국화차를 내밀었습니다. 인수야, 추우면 손이 굳는다. 손부터 살려라. 소년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김만수는 묵직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편지 보냈느냐? 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들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녀는 무너집니다. 소녀는 무너지면 약속도 찢어집니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새벽 첫 차가 들어오는 시간, 광장을 쓸던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역 앞 상인들은 호흡 짧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흩어졌습니다. 인수는 신문 더미를 메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신문이요. 목소리는 얇았지만 동작은 빨랐습니다. 한 남자가 신문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동전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튀는 소리. 인수는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허리뼈에서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역 앞 광장으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수학여행을 온 지방 학교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야, 요즘에도 구두 닦기가 있어. 웃음이 터졌습니다. 짧고 가벼운 웃음은 돌보다 아팠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 없이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켤레 50원입니다. 아이는 장난 삼아 발을 올리다가 이내 발을 거두었습니다. 됐어. 더러워질 텐데 뭘. 그때 라디오국에서 나온 젊은 여자가 광장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밤의 편지 작가 박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역 광장으로 나와 그리운 사람에게 코너의 편지 주인공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종이봉투에 눌러쓴 최인수라는 서툰 글씨, 우표가 비스듬히 붙은 봉투. 그녀는 그 편지에서 떼어낼 수 없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소년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쪽에 구두 닦는 아이요. 김만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박수경은 소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인수 군,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이 붙들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함이 때로는 더 아프다는 사실을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수의 기억은 비어있는 방에서 시작됩니다. 전라도의 작은 집, 낡은 라디오 하나, 그리고 장롱 아래 감춰 둔 군번줄. 5살의 인수는 아버지의 군복 냄새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최병도는 전쟁이 끝나도 전쟁 같은 노동을 했습니다. 목재상, 화물하역, 뭐든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인수야, 아버지가 먼 길을 다녀오면 라디오로 신호를 보낼 게다. 라디오에서 아버지 이름이 들리면 너는 어디에 있든 달려오너라. 그 뒤로 집은 휘청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기차를 탔고 다시 소식이 끊겼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던 인수는 일찍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은 크고 소녀는 작았습니다. 라디오는 크고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종이에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아버지, 인수입니다. 광장에 있어요. 기다릴게요. 김만수는 소년을 말렸습니다. 세상은 약속을 다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대답에 김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어른으로 만들고 약속은 어른을 버티게 합니다. 소년의 등은 여전히 앙상했지만 그의 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곧았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의 다이얼을 잡을 때마다 인수는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아니,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경은 소년의 편지를 모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글씨 사이사이에 묻은 얼룩은 눈물인지 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운 사람에게에서 소년의 사연을 그대로 읽을 것입니다. 편성표를 바꾸고 광고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장에게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라디오는 사람의 심장에 닿아야 합니다. 그녀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생방송 날 스튜디오의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작고 마른 소년이 보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은 아나운서가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온 13살 소년의 편지를 읽습니다. 인수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말이 흐려지고 약속이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역 대합실의 공중전화 앞에서 누군가 굳은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낡은 군화, 해진 외투, 구겨진 종이 한 장. 밤의 편지 청취자, 사연 접수. 손끝이 망설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쐈던 손이었고 항만에서 밧줄을 잡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전화번호 4자리째에서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방송국입니까? 저편에서 교환원이 말했습니다. 사연은 편지로만 받습니다. 수화기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직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방송국에는 우편물이 폭주했습니다. 칭찬, 격려, 헌 옷을 보내겠다는 약속들. 그 중 하나의 봉투는 이상했습니다. 종이의 냄새가 오래됐고 글씨는 서툴렀습니다. 부치인 최병도. 수신 밤의 편지 작가 앞. 박수경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으나 가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눈을 볼 자신이 없어 북으로 갔다가 다시 남으로, 항구에서 부두로, 그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라디오는 내게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긴 동안 아이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흉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늦어도 아버지입니다. 내 군번주를 보내니 아이에게 전해 주시오. 그게 증명입니다. 박수경의 눈가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김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라디오국 앞으로 인수를 데려와 주세요. 중요한 전달물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인수는 작가실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박수경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인수군, 이건. 소년의 눈이 봉투가 아니라 그녀의 표정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봉투가 열리고 묵직한 샛빛의 군번줄이 소년의 손바닥에 누웠습니다. 쇳덩어리는 차가웠지만 소년의 체온은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네요. 그리고 그 작은 문장이 방 안의 모든 어른을 서서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 편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회를 공개 생중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벼움과 상업성의 경계. 박수경은 그 경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렷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경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한 아이에게 약속을 돌려주는 순간을 증언하려 합니다. 부장은 한숨을 쉬고 사인을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이 사람들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내놓고 영무원들이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인수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손끝이 땀에 젖었습니다. 박수경은 소년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울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은 안수군이에요. 그때 군화 소리가 광장에 번졌습니다. 낡고 해진 군화. 남자는 광장의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라디오 마이크를 남자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인수야. 단 한 글자의 이름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년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굽은 어깨와 마른 팔이 서로를 향해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코웃음을 쳤던 남자가 뒤로 물러나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라디오가 사람을 데려오네. 김만수가 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약속을 다 지키지 않는다 했지.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네. 남자는 더 이상 코웃음을 치지 못했습니다. 광장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긴 박수, 깊은 박수, 그리고 드문 침묵의 박수. 재회는 조용한 폭발처럼 광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스튜디오의 불이 꺼진 밤, 박수경은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사람의 심장에 닿았다. 그녀는 마침표를 찍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라디오는 전파이고 전파는 흔적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전파를 마음에 저장합니다. 그 저장이 곧 기억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최병도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인수야. 아버지가 약속을 늦게 배웠다.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늦게 배웠다는 건 그래도 배웠다는 뜻입니다. 짧은 말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서로의 생을 말해 주었습니다. 김만수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라디오는 새 것이었습니다. 이건 둘이 같이 들어라. 두 사람은 라디오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전파는 두 사람의 사이를 정확히 흘렀습니다. 그 도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는 듯 잔잔한 음악을 흘렸습니다. 그 음악 위로 김만수의 말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젊은 것들은 잊고 산다. 늙은 것들은 기억하고 산다. 그러나 사람은 약속으로 산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다시 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인수는 더 이상 홀로 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역 구석에 집 나르기를 하며 땀을 흘렸고, 저녁이면 둘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여기는 밤의 편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약속을 지킨 친애하는 두 사람에게 박수경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날 방송 말미 인수가 쓴 편지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제가 아버지 구두를 닦아 드리겠습니다. 구두코에 비친 제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라디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어서. 그리고 세상에게 감사합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의 약속을 믿어 주어서. 방송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찾아온 짧은 웃음. 웃음은 약속을 닮았습니다. 길게 준비되고 짧게 빛나고 오래 남습니다. 인수는 군번줄을 벗어 아버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겁니다. 저를 증명하는 건 이 손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는 찬양을 남겼고 광장은 저녁을 맞았습니다. 삶은 다시 고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하루는 이제 서로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서로의 이름으로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라디오가 아닌 삶이 대신 읽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며 산다. 그리고 지킨 약속이 사람을 지킨다. 라디오는 멈췄지만 이야기의 파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소년의 편지가 한 아버지의 용서를 불러왔. 우리의 작은 진심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약속은 사람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여기는 그대 사연함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